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를 내려다볼 때마다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수구에 수북이 쌓여 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볼 때마다 감으면 감을수록 내 머리카락이 더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머리를 안 감는 게 머리카락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도대체 머리를 뭘 잘못 감고 있는 걸까? 분명히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감았는데 왜 머릿결은 더 상하고 푸석해지는 걸까? 이러다가 정말 나도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지난 25년 동안 오직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료해온 모발 이식 전문의 강준석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매일같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숭숭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우울증까지 올 것 같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 감는 방법이 진짜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평생토록 이게 깨끗하게 감는 거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방법들이 오히려 소중한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2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찾아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딱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한 달 만에 죽어가던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려고 누웠는데 머리카락이 마치 빗자루처럼 뻣뻣하고 거칠어진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깨끗하게 감았는데 오히려 감기 전보다 더 거칠어진 그 느낌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져 있을까 걱정되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25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매일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머리를 감고 나면 더 많이 빠져요.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머리가 더 푸석푸석해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환자분들의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500명의 환자분들이 머리 감는 습관을 6개월 동안 면밀히 관찰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머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감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감는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3배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머리카락을 잃고 계신 분들 모두가 자신의 머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감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실수들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흔히들 뜨거운 물이 기름기를 더 잘 녹이고 깨끗하게 씻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되게 만듭니다. 마치 연약한 꽃밭에 펄펄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내지 않고 머리에 바로 짜서 바르는 것입니다. 샴푸를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질 것 같지만 진한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는 것과 다름없는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때가 벗겨지고 개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두피를 칼로 긁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가 점점 얇고 약해지는데 젊을 때야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어 한번 상한 모근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63살의 한 할머니 환자분은 평생을 손톱으로 시원하게 머리를 감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의 두피는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정수리는 이미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흘리시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저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무지 때문에 소중한 머리카락을 잃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머리를 감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어가는 머리카락을 살려내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머리카락 그 자체만 열심히 감았습니다. 거품을 내고, 비비고, 헹구고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 오신 55살의 한 남성 환자분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머리숱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창피해서 가족 모임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잘못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말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피를 감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82살의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머리숱이 풍성했습니다. 비결을 여쭈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것이오. 밭에서 자란 벼와 같지. 벼를 아무리 닦아도 더 자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벼가 많이 자라지. 두피가 바로 그 논이요. 그 한마디가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자라난 머리카락은 스스로 재생되거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하면 영원히 상한 채로 남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다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공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좋은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정작 죽은 머리카락만 열심히 문지르고 살아있는 두피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뭇잎만 닿고 뿌리는 말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고 꽃잎에만 물을 주고 정작 흙은 메마르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감으세요. 라고 처방했죠. 한 달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살의 할머니 한 분이 병원 문을 열자마자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붉고 예민했던 두피가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감았는데 두피를 감으니까 이렇게 다르네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58살 남성분은 아들이 아빠, 머리에 뭐 했어요? 숱이 많아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다며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게 아닙니다. 두피를 위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이제 두피를 살리는 아주 특별한, 하지만 돈은 거의 안 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커피입니다.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68살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커피야말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탈모 치료제입니다. 5년 전 독일 학회에서 만난 백발의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학회장이 술렁거렸지만 그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실험했는데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절반 가까이 더 많이, 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현미경 사진 속에서 커피를 뿌린 모근들은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두피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페인이 혈관을 넓혀서 영양분을 모근까지 펑펑 보내줍니다. 좁은 골목길을 넓은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셈이죠. 둘째, 모낭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힘을 줍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 물질을 막아줍니다. 한국에 돌아와 우리 병원 환자 30명에게 3개월 동안 적용해 본 결과 무려 27명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10년째 정수리가 비어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하신다던 62살 아저씨가 3개월 뒤 모자를 벗고 들어오시며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아내가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봅니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커피 스프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설탕이나 크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와 빈 스프레이 통뿐입니다. 진하게 탄 블랙커피를 준비하시고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식히는 것입니다. 절대 뜨거운 상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 통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흡수시켜줍니다. 15분 정도 둔 뒤에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탈모약이나 병원 치료 없이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탈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두피는 그렇다 치고 머리카락은 어떡하죠? 머리카락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기름 바르기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더 떡지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7년 전 인도 여행 중에 목격한 장면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85살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지만 놀랍게도 윤기가 흐르고 건강했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기름을 발랐어. 우리 할머니도,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렇게 했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옛날 풍습인가 보다 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샴푸의 강한 세정력은 때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까지 벗겨냅니다. 이 보호막이 벗겨지면 머리카락 속 수분이 날아가 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나오는 천연 피지, 기름, 가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나면 더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것입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이 드러난 머리카락의 드라이기 10가지 가해지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58살의 한 아주머니 환자분은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머릿결이 다 상해서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시던 그분께 기름 바르는 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릿결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졌고 빠지는 양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기름은 머리카락에 야른 막을 씌워 샴푸의 공격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고 기름 속에 포함된 풍부한 비타민이 상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인데 비타민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고 한국인의 피부에 가장 잘 맞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입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침투에 영향을 주고 세균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기름을 덜어낸 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두피에 기름을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뒤에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떡져 보일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 방법을 쓰신 65살 할아버지는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게 30년 만입니다. 라고 하셨고 59살 할머니는 손녀가 할머니 머릿결이 비단 같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머리 감기 전 15분 동안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를 뿌려 마사지하고 머리카락 끝에는 기름을 발라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두피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막상 씻어내는 과정이 잘못되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제가 25년 연구 끝에 정립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 일명 8단계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살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평생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으며 감아오셨는데 두피를 살펴보니 온통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두피를 칼로 긁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뒤에는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려워요. 머리카락도 훨씬 덜 빠집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머리카락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본 병원에서 연수할 때 만난 일은 사례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직접 머리 감는 법을 시연해 주셨는데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정성스럽게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숱은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죠.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뜨거운 물은 두피에 화상을 입히고 찬물은 때를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샴푸 전 물로 충분히 헹구는 애벌 헹굼입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동안 미지근한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때의 대부분이 씻겨나가고 미리 발라둔 커피와 기름도 적당히 씻겨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 거품 내기입니다. 절대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손바닥의 동전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머리에 올려야 자극이 덜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지문 마사지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야 합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올라가며 각 부분을 10초씩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으세요.
두피를 마사지하며 생긴 풍성한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엉키고 큐티클이 손상됩니다. 6번째, 헹굼은 샴푸 시간의 2배로 꼼꼼하게 하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의 주범이 됩니다. 7번째, 린스는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세요. 두피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바르고 1에서 2분 뒤 헹궈냅니다. 마지막 8번째, 마무리 헹굼입니다. 두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헹구되 이때는 미지근한 물보다 약간 시원한 물을 사용하면 모공이 수축되어 탄력이 생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65살 할아버지는 아내가 머리카락이 굵어졌다고 놀라워했다고 자랑하셨고, 평생 두피 가려움증과 비듬으로 고생하셨던 48살 아주머니는 이 방법으로 바꾼 뒤 거짓말처럼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는 머리 감기,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한 달 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말은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라 포기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모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 한 명은 탈모가 오고 한 명은 머리숱이 풍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50살의 환자분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대머리였지만 본인만 유일하게 머리숱이 풍성했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20대 때부터 남들이 유별나다고 해도 꾸준히 머리 관리에 신경 썼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탈모 내력이 없는데도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과 스트레스로 심각한 탈모를 겪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죠? 첫째, 머리 감기 전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 뿌리기. 둘째, 머리카락 끝에 오일 바르기. 셋째, 샴푸할 땐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넷째,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바르기. 다섯째, 꼼꼼하게 헹구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탈모의 70%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모근이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수리가 완전히 비어버린 칠순 할머니가 선생님, 10년만 일찍 왔어도 좋았을 텐데 라며 흘리시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건강과 같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병원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그 마음, 이제는 접어두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를 드리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전문적인 병원 진료나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방 좋아지지만 어떤 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시되 실제로 적용해 보실 때는 본인의 두피 상태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피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거나 평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무턱대고 따라 하기보다 먼저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천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이 좋은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